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고요. 오늘은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를 통해서 중장기 전망과 주간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9월 FOMC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체계입니다. 9월 FOMC는요. 25bp를 인하를 했고요. 점도표에서 남은 두 차례 FOMC에서 모두 25bp 인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소형주, 금리 민감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포모 분위기도 일부 생기면서 매수 유인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체계는 관세 문제, 기술 수출 통제, 틱톡 소유권 협상 등이 의제로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완화 기대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 실질 합의는 없어 아직은 기대감 수준에 머무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 지수는 16 아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기술주로 포진된 나스닥 지수가 2.21%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중 가장 큰 폭 상승을 했고요. 금리에 민감한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는 점, 반도체 지수가 상승폭이 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 한 가지는 월가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FOMC에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과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제한될 것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 상승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체크 포인트는 경제지표 발표로는 8월 PCE가 9월 26일 금요일 발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이고요. 그 밖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2분기 GDP 추정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또한 연준위원회 발언이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는데요. 이 발언들은 FOMC 금리 발표 이후 발언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 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파적인지 비둘파적인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꽤 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금년 말까지 총 3차례 인하 전망은 10대 9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23일 화요일 장 마감 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과 전망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및 주가 동향, 미국 선물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25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8월 P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PC는 헤드라인 PC의 경우에는 이전치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보고요. 근원 PC의 경우에는 전년비는 같게, 전월비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면 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증시에 상승 동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입니다. 이전치와 같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 GDP 또한 현재 기준으로 3.3% 성장을 보일 것으로 아틀란타 패드 GDP 나우에서는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주간 전망 시각과 중장기 전망 시각, 찰스 슈왑의 주간 전망을 요약했고요. 중장기 전망은 금리 인하가 주식의 매력을 떨어뜨릴 거란 주장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둘 다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잘 정리된 리포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찰스 슈왑의 주간 전망을 보면 강세장의 기반은 여전하다. 기술주도 투자 사이클, 인공지능, 전력, 로보틱스, 양자 컴퓨팅, 자율주행 등 두 자릿수 EPS 성장 기대, 기업 친화적 정책과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연준의 기조가 현 강세장의 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약세 요인도 있는데요. 이는 10년물 등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압력,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잠재적인 약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망은 기본 시나리오는 초반 상승, 중반 이후 피로감, 약간 약세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반전 변수는 장기 국채금리 하락 시 러셀 2000 등 금리 민감 섹터 자급 유입으로 인해서 주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기술적 분석인데요. S&P 500 지수입니다.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이고 주요 단기 지지 형성 구간은 30일 단순 이동평균선이다. 이것인데요. 3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주요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RSI가 70 이상으로 과열 신호 가능성 제기. 과거 5년 동안 S&P 500의 RSI가 70을 넘어 70 후반까지 올라간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대체로 70을 돌파했을 때 단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70을 돌파 후에 이와 같이 70 아래로 확실히 깨고 내려왔을 때 단기 조정의 경우가 기술적으로는 많습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도 약세를 보이기 쉬운 9월이라는 점, 플러스 FOMC 이벤트 종료, RSI도 단기 과열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기술적 해석은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 있음입니다. 그 다음은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사상 최고치 마감.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도 고점 돌파 후 다시 하락한 가짜 돌파 사례가 있었다. 이번 돌파의 지속 여부는 장기 국채 금리, 특히 10년물 추세에 달렸다. 앞으로 10년물 금리가 더 오르면 이번 돌파도 또 한 번의 헛발질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 사상 최고치는 강세 신호이지만 이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거 최고치였던 2442 이상에서 3, 4번 이상 추가 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돌파 및 안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해석은 중기적으로는 강세,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 의견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패드와 역행하지 말자, 추세를 따르자라는 심리가 지배하고 있다. 상승 여건들이 많지만 동시에 단기 조정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미국 국채 수익률, 특히 10년물 추이와 물가 움직임이 다음 주 마켓 방향성 결정하는 키가 될 가능성이 크고 중소형주 및 금리 민감 섹터가 잘 움직이는지 여부를 주시해라. 이와 같은 주간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금리 인하가 주식의 매력을 떨어뜨릴 거란 주장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금리 인하가 주식의 악재일까? 최근 금리 인하는 주식에 나쁘다는 말이 나오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식의 매력을 높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와 주가, 금리 인하 직후 주가 반응은 중립적, 상황에 따라 급등도 급락도 있었다. 차이를 만든 건 경기 침체 여부와 레버리지 수준이다. 요 밑에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개시 이후에 주가 방향을 장기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 차트를 보면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차트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레버리지가 과도할 때 과거의 빚이 과도하게 쌓였던 시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도 주가가 오히려 급락했다. 이유는 연쇄 청산 압력이 돈 푸는 효과보다 컸기 때문이다. 레버리지가 적을 때는 1998년, 2020년 팬데믹,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즉각 유동성 랠리를 불러왔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미국 기업, 가계 모두 빚 부담이 크지 않다. 연쇄 청산 위험이 없다. 기업 이자 비용도 낮고 크레딧 스프레드도 낮다. 안정적이다. 이런 환경에서 금리 인하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결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꼭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현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측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두 증권사의 리포트는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9월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시면 경제 성장률은 25년에서 27년은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은 26년에서 27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가는 내년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주요 발언은 이번 금리 인하는 위험 관리 차원의 조치이며 향후 결정은 회의별로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금리는 올해부터 27년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 중간값이 3.6%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과 9월의 점도표 비교를 갖고 왔는데요. 9월 FOMC에서는 중간값이 3회 인하로 나타났고요. 동결이 1명, 1회 인하가 6명, 2회 인하가 2명, 총 9명이고요. 3회 인하가 9명, 그리고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150bp 인하를 주장하면서 3차례 인하 전망은 10대 9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10월 28일과 29일에 열릴 FOMC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은 91.9%, 금리 동결 가능성은 8.1%입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남은 두 차례 FOMC에서 25bp 각각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9월 FOMC 점도표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는 9월 FOMC 주요 투자은행 평가인데요.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증시는 역사적으로 9월의 약세 흐름을 비웃듯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 중기적으로는 강세장이라는 의견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 해소가 필요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업종과 종목 차별화가 큰 상태에서 현재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